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2018년 4월 23일 3시 반을 넘어서고 있는 광화문에서 말씀드립니다. 오는 금요일에 개최되는 문재인, 김정은 판문점 회담은 대충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가 제대로 논의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북한은 비핵화의 빗자도 꺼내지 않고 우리는 앞으로 책임 있는 핵 보유국의 입장에서 군축을 논의하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상대로 비핵화 이야기는 하지 않고 그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났을 때 비핵화를 꺼내든지 아니면 다른 용어를 가지고 본격적인 회담을 하겠다,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만나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핵심이 빠졌으면 주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주변 이야기가 문제입니다. 한국 전쟁을 공식적으로 끝내는 종전선언을 추진한다. 그러려면 중국, 미국을 포함해서 사자회담을 하자. 또는 종전선언을 추진하는 마당에 상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하자.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해서 뭐뭐뭐 하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북 휴전선 방송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이 구호가 사실은 우리 민족 반역자끼리라는 뜻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겠다고 하면은 대북 방송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대북 방송, 휴전선상의 대북 방송을 가장 애타게 기다리면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휴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입니다. 한 70만의 독자가 있습니다. 청취자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세상 소식을 전해주는 이 대북 방송을 마음속으로 얼마나 반기고 있겠습니까? 2002년 월드컵 때는 우리가 중계방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팀이 골을 넣었을 때는 북한군 병영에서도 와 하는 환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환성이. 요사이 대북방송 김정은에 대해서 감정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냉정하게 정보를 전해줍니다. 날씨 같은 거, 스포츠. 그런데도 이것을 끊었다는 것은 북한 주민들을 버리고 김정은을 위한다는 것이죠. 김정은을 위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들한테 꼭 전달해야 할 진실의 방송을 끄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가 이번에 문재인, 김정은 사이에 이루어진다면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의 권위, 정통성, 그리고 자유, 생명, 재산에 대한 중대한 양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김정은의 속임수에 넘어가는 것이죠. 김정은이가 무슨 약속을 한들 그것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은 이미 지난 70년의 역사가 증명을 하고 있는데, 또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추진한다? 이미 평화협정보다 더 좋은 평화협정이 남북 간에 기본 합의서라는 문서의 명칭으로 만들어진 지가 벌써 약 30년이 흘렀습니다. 1991년에 만들어진 그 좋은 평화협정 불가침 조약을 다 담은 그 문서도 북한이 일방적으로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휴지가 됐는데, 핵무장한 입장에서 무슨 평화를, 긴장 완화를 말할 수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졌는데 어떻게 긴장 완화를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북한이 핵을 가지고 우리는 핵을 갖지 않았는데 구조적으로 긴장 상태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서 쪼가리 하나 가지고 평화를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지난 70년대 이후에 한국 사회에서 일어난 이 현상을 한번 냉정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 해체의 방향이었습니다. 북한은 국가를 강화하고 대한민국은 국가를 해체하는 쪽으로 갔습니다. 좋은 예가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이란 말을 한국에서는 아무도 쓰지 않습니다. 지금 태극기에 대한 존중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리를 박탈해버렸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 해체로 가는 길입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해체를 전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법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국채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군을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이익을 챙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나라 국자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과 부정이 선동 방식으로 또는 수사기관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는 의용 언론기관을 이용해가지고 전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런 시점에 이제는 김정은까지 불러들여가지고 김정은까지 한국의 안방으로 불러들여가지고 목적하는 바, 지금 집권 세력이 목적하는 바를 이루려는 것인데 그 목적하는 바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번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낮은 단계 연방제 또는 국가연합 둘 다 헌법 위반입니다. 이것은 한반도 공산화로 가는 길입니다. 그쪽으로 몇 걸음 성큼 내디딜 가능성이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진행된 대한민국에서는 국가의 권위, 국가의 기능이 약화되었는데 북한에서는 군사국가로서 더욱 강화하고 주민들도 명령만 내리면 목숨을 던질 자세가 되어 있다. 체제 대결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오판을 했습니다. 경제 대결에서만 이기면 다른 것은 자동적으로 이긴다. 그러나 북한은 군사 대결, 이념 대결에서 이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핵을 갖게 되고 남한에 친북, 종북 세력을 갖게 되고 그 친북, 종북 좌파 세력이 이제는 대한민국의 사령탑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시점에서 1968년 4월 1일 박정희 대통령의 예비군 창설식 유시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웰빙 생활에 탐닉하면서 국방, 국가를 잊은 많은 한국인들한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998년 1.1 사태가 일어나가지고 북한이 특공대를 보내서 청와대를 기습하려고 한 것을 계기로 해가지고 대한민국 안에는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박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군사적 대결을 선언하면서 예비군을 창설하고 자주국방력 건설로 나아갑니다. 그리하여 중화공업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남북 간의 체제 대결에서 남한이 우위에 서는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김일성이가 2번 실수한 게 있는데 6.25 남침을 하지 않았더라면 울남식 공산화도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68년에 청와대 습격 사건을 일으켰기 때문에 잠자던 대한민국을 깨어나게 해가지고 중화공업 건설로 가서 대한민국이 오늘과 같은 제5대 공업국이 되는 계기를 만든 것이죠. 잠자는 대한민국을 흔들어 깨운 사람이 바로 김일성입니다. 이 연설은 자주국방이란 말을 처음 쓴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죠. 박정희 대통령이 생각하는 자주국방은 어떤 기조와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면서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옷깃을 여밀게 만들고 반성을 하게 만듭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연설을 시작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일하며 싸우고 싸우며 일하는 향토 방위의 전사가 될 것을 조국과 민족 앞에 엄숙히 선서했습니다. 여러분은 예비군의 장엄한 창설식을 통해 우리의 국방사상 민방위의 신기원을 열었습니다. 내 나라는 내 힘으로, 내 고장도 내 힘으로 목숨을 걸고 방위하겠다는 국방의 결의와 각오를 중외에 선포함으로써 김일성 집단에게 침략의 야욕을 포기할 것을 결연히 요구한 것입니다. 공산 침략을 막아내고 나라를 방위하는 일은 우리를 돕는 우방과 우리의 60만 대군이 있으니 안심이라고만 생각하고 범국민적 자주국방태세의 확립을 잠시라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구태호 6.25의 비극을 회상하지 않더라도 자기 방위의 실력을 키우지 않고서는 침략을 분쇄할 수 없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국방의 제1차적인 책임은 어디까지나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 국민 개개인의 신성하고도 절대적인 의무인 것입니다. 우방의 원조나 집단 안전보장체제는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기 위한 것이지 우리 스스로의 책임마저 감당해 주는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 자주국방의 의미를 분명히 합니다. 미국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온 것이 한국 대신에 국방을 맡겠다는 것은 아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된다. 이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의 자주국방 전략의 핵심입니다. 북한이 남침하면은 미국 도움 없이 우리가 1대1로 싸워서 이겨야 한다. 다만 북한이 소련과 중공의 도움을 받을 때는 우리는 미국의 도움을 받아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것이 박정희식 자주국방이죠. 공산 침략을 막는 데는 타협도 설득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실력만이 있을 따름입니다. 우리에게는 북괴에 비해 3배 가까운 인력 자원이 있으며 날로 성장 발전하는 경제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공산당을 마음속으로부터 증오하고 다시는 6.25와 같은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과 자유 그리고 우리의 안락한 가정이 파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우리 국민들의 단호한 결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공산당을 물찌를 수 있는 우리들의 힘의 원천인 것입니다. 이 저력을 동원하고 조직화하고 투철한 성공의 신념으로 함께 묶어서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힘으로 뭉칠 때 우리를 노리는 적의 침략 야욕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은 바로 이 범국민적인 자유방위의 힘입니다. 조직화된 자유방위의 향토군이며 성공 레지스탕스의 저항 조직인 것입니다. 이런 연설에서 자유방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언어 감각이 아주 뛰어난 분인데 자유방위, 우리가 조국을 지키는 것은 바로 자유를 지키는 것이라 이것은 지금도 사용할 수 있는 용어가 아니겠습니까? 자유방위다. 자유방위다. 여기 박 대통령도 이야기했지만 그때 60년대는 그래도 6.25를 기억하고 몸으로 겪은 국민들이 다수이므로 북한 공산주의에 대한 증오심이 꽉 차 있었다. 그것을 조직하고 동원해서 예비군을 만들고 하면은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문제는 지금 한국에 공산주의를 미워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 정신이 망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김일성이 대남 사상 공작을 했고 거기에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오늘 현재가 바로 북한보다 50배의 경제력을 가지고도 그리고 주한미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힘으로 핵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김정은에게 뭘 잘해줘가지고 김정은이 평화를 선물하도록 기대하는 이런 노예 근성으로 정착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또 이렇게 연설을 합니다. 친애하는 예비군 용사 여러분,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땅은
자손만대 이어받아서 번영과 행복의 땅으로 가꾸어 가야 할 우리들의 고향이요, 우리 조상들의 뼈가 묻혀 있고 또 우리의 뼈가 언젠가는 이곳에 묻힐 우리들의 향토입니다. 이 땅을 수호할 사람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단란한 가정을 우리 힘으로 지키고 내 고장, 내 직장을 내 힘으로써 수호하는 자기 방위의 사명감과 책임감이야말로 진정한 향토애이며 이것이 진정한 조국의 구현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애국심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애향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족을 지켜야 된다, 가정을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내가 죽어서 묻힐 이 땅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아주 구체적 고소를 하는 게 이분 연설의 특징이죠. 공허한 이야기는 하지 않고 구체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자유는 목숨을 건 싸움에서만 얻어지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방어만이 자유를 수호할 수 있습니다. 국가 안위에 관한 대비책을 당정의 대상으로 삼는 자유가 있다면 그것은 정령 자기 파멸의 자유라고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자유는 목숨을 걸고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가치입니다. 왜냐? 자유가 생명이니까요. 자유가 생명이니까. 재산 지키기 위해서는 생명 던질 필요 없습니다.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안보 문제에 관한 당정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자유를 파괴할 자유를 주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경고. 경고는 그 뒤에 다른 대통령들이 나오면서 한국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런 위기를 부른 것이죠. 자유를 파괴하는 자들에게 자유를 주어왔습니다. 한국은. 그것이 민주주의고, 그것이 민족주의고, 그것이 진보고, 그것이 인권이고, 그것이 평화라고 착각했죠. 자유를 파괴하는 자유를 준 대한민국이 오늘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국가 방위는 우리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울 각오가 섰을 때만 비로소 튼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북괴가 또다시 이 땅을 침략했을 때 나의 집, 나의 고향, 나의 직장에서 한치도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을, 내 직장은 내가 최후까지 사수해야 할 방위선인 것입니다. 방위선인 것입니다. 이 연설은 이렇게 끝납니다. 나는 예비군이 국난 극복의 신기원을 개척하고 조국 근대화 역군이 되어줄 것을 기대하면서 동지 여러분들이 즐겨 부를 예비군가의 한 구절을 이 자리에 인용하여 여러분의 전도와 조국의 앞날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역전의 전우들이 다시 뭉쳤다. 총 들고 건설하며 보람에 산다. 예비군 가는 길은 승리뿐이다. 이 시대가 바로 한 손에 망치 들고 다른 손엔 총을 들고 싸우면서 일하고 일하면서 싸워서 조국 근대화, 중화공업 건설, 월남 파병, 중동 건설 시장 진출을 해내었던 한국 역사상 가장 감동적인 시기의 시대 정신을 담은 박정희 대통령의 이 연설을 들으면서 우리는 반성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반성을 하지 않을. 어떤 북한을 연구하는 미국 학자가 이런 세미나에서, 어떤 세미나에서, 비공개 세미나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국이란 여자는 미국이란 경호원을 데리고 다닌다. 그런데 그 여자가 스토크와 연애를 하기로 합의를 했다. 경호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미군은 여기
한국이라는 나라를 지키려고 왔는데 그 한국이 대한민국을 집어삼키려는 북한과 연애를 하기로 했다. 경호원의 눈을 감기우고 경호원을 속이면서 그런 짓 하고 있다. 그럼 경호원인 미국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생각이 한번 해보십시오. 미국이 어떻게 해야 될지. 감사합니다.